안녕하세요.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종원입니다. 이 비디오는 모바일 패스트 플래닝 시리즈의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시간으로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패스트 플래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연속 공간에서 샘플링 기반으로 경로를 계획하는 패스트 플래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분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시리즈 비디오의 첫 번째 비디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첫 번째 방법은 PRM, Probabilistic Roadmap입니다. 이 방법은 이동물체가 없는 정적인 공간에서 홀로노믹 로봇을 위한 경로를 계획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패스 플래너입니다. 이 방법은 컨트롤 스페이스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랜덤하게 샘플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장애물을 표현한 맵에 충돌하지 않는 엣지들로 그 샘플 스테이트들을 연결해서 시작점에서 제일 가까운 샘플 스테이트 그리고 종료점에서 제일 가까운 샘플 스테이트 사이의 연결성을 찾아서 글로벌 패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우선 맵을 로드해서 옥토펀시 맵, 점유 맵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2차원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지정한 다음에 이 맵에서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옥토펀시 맵을 밸리데이터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밸리데이터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플래너를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시작점과 종료점을 정의를 해서 플랜 함수를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RRT입니다. RR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작위로 샘플링한 상태를 서치 트리에 계속 추가를 하면서 확장을 해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찾는 방법입니다. Rapidly Exploring Random Tree 말 그대로죠. 네. 그래서 계획을 수행할 공간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한 스테이트 방향으로 기존의 서치 트리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하나 선택하고요. 거기로부터 엣지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림에서 입실론의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새로운 상태 X를 만들어서 기존의 트리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상태 공간은 많은 로봇 상태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충돌을 피해야 하는 물체의 위치도 이 상태 공간 안에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를 반복을 해서 쭉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트리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계획을 종료를 합니다. 자, RRT는 상태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장애물 혹은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를 회피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공간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경로 계획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 하지만 RRT 알고리즘은 반드시 최단 경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알고리즘의 종료 조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한번 찾아지기만 하면 그것이 최적이든 최단이든 아무것도 아니던 간에 검색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RRT의 개선된 버전인 RRT 스타가 더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RRT와 유사하지만 주어진 검색 반경 내에서 트리가 연결된 이후에 트리를 다시 연결하고 더 짧은 경로를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하다가 더 짧은 경로가 있으면 이제 경로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이로 인해서 RRT 스타는 역시도 최저까지는 아니지만은 RRT보다는 좀 더 개선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고차원 공간 안에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통해서 RRT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플래너의 구성은 이 시리즈 세미나의 다른 비디오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게 됩니다. 우선 경로 계획에 필요한 맵을 워크스페이스에 로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경로 계획을 수행할 상태 공간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중에 생성되는 여러 부분 경로들이 장애물과 충돌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밸리데이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미 정의해 놓은 상태 공간과 밸리데이터 오브젝트에 정의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플래너 오브젝트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경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로 생성
마지막으로 생성된 경로를 맵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왼쪽 하단에 시작점에서 오른쪽 하단의 목적지로 붉은색 경로가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처럼 RRT는 임의의 상태를 샘플링해서 경로를 생성하고 도착지까지 경로가 한 번 하여튼 만들어지기만 하면 더 이상의 검색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표현된 경로가 찾아진 경로인데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목적지에서 먼 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RRT 스타트 사용해서 경로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더 최적화된 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RRT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플래너를 RRT, 플래너 RRT에서 플래너 RRT 스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펑션의 이름만 바뀌었죠. 그리고 모든 준비는 동일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RRT 스타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찾은 후에도 더 좋은 경로를 계속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수행을 할지에 대한 옵션을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해도 계속 찾아라 라는 플래그와 그 다음에 몇 회까지 더 찾을 것이냐, 여기서는 2500회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완전히 그 뒤로는 동일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검색을 추가해서 수행을 하니까 조금 더 최적화된 결과가 나타나죠. 확실히 지그재그한 경로가 조금은 더 정돈이 된 게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리 더 부드럽지는 않고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보입니다. 횟수를 더 늘리면 더 좋은 게 나오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제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색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스무딩 기법을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무딩 기법은 이후에 나중에 공개할 비디오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차원이나 복잡한 형상의 공간에서도 경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RRT의 장점 때문에 RRT의 여러 베리에이션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디렉셔널 RRT고요. 바이디렉셔널 RRT는 이름 그대로 시작점과 종료점 양쪽에서 동시에 서치 트리를 확장하면서 두 트리가 연결되는 경로를 찾는 RRT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공간에서 더 빨리 경로를 찾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자, 방법은 서치 트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RRT와 같은 방법으로 맥스 커넥션 디스턴스 거리만큼 가까운 노드에 한 단계 더 확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충돌이 검출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취소하지 않고요. 새 확장 노드와 반대쪽 트리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 사이를 이렇게 또 연결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검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트리는 추가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추가로 경로 단축 알고리즘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무작위 단축 전략을 실행을 해서 지정된 경로를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초기에 계획된 경로가 이렇게 있다면 두 개의 인접하지 않은 엣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엣지에서 중간 노드를 연결했을 때 유효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충돌 없이 유효한 엣지라면 이 엣지를 트리에 연결해서 경로를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RRT도 이렇게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한 예를 보면은 자,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미로와 같은 맵이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 RRT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복잡한 공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플래너에서 달라진 것은 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트리에 대해서 연결 한계 거리를 설정한 거, 그리고 플래너 오브젝트의 이름이 플래너 바이 RRT라는 형태로 수정된 거,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트리들이 양방향에서 다 발생을 하고요. 중간쯤에서 만나게 되면 경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 주차라는 좀 더 실질적인 예제를 이용해서 주차 위치까지 어떻게 패스 플래닝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패스 플래닝을 위한 코드가 있습니다. 뭐 전에 있던 예제들보다 조금 길지만 분석을 해보면 사실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패스 플래닝을 수행하는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장애물을 표현하기 위한 맵을 설정하고 충돌을 검출하기 위해서 로봇의 크기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패스 플래닝을 위한 상태 공간과 충돌 검출을 위한
밸리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플래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시작 상태와 목표 상태를 지정해서 경로를 검색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코드상에서 이 부분에 위치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결과들을 시각화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할 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 비디오에서 이미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 비클 코스트 맵이라는 형태로 그리드의 셀 사이즈와 중심 좌표계를 설정을 해서 오큐펀시 그리드를 설정을 하고요.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경로 계획을 위해서 로봇의 크기를 고려를 할 때 지정한 개수만큼의 원을 이용해 로봇의 크기를 정의를 함으로써 한 번의 경로 계획을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의 수행이 필요한 이 충돌 검출에 소모되는 연산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동차라는 로봇은 세 장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폭보다 길이 방향이 길기 때문에 한 개의 원으로 이 사이즈를 커버를 하게 되면은 좁은 주차 공간에는 차를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충돌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데 충돌로서 알고리즘을 판단할 수 있어서 좀 더 작은 크기의 여러 개의 원으로서 로봇의 사이즈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비클 코스트 맵의 형태입니다. 자, 이 코드에서는 5개의 원을 이용해서 길이 4.7, 폭 1.8m의 로봇을 정의를 하고요. 충돌 검출을 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검색 기반의 패스 플래닝 방법 편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어찌됐건 비클 코스트 맵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충돌 검출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상태 공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예제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형태는 에커먼 컨스트레인트, 자동차죠. 그래서 조향각에 의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차량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전후진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고요. 2차원 공간상에서 이러한 제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드 쉐프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상태 공간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X, Y 그리고 로봇의 방위에 대해서 샘플링하는 한계, 바운드를 설정을 해서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로봇의 최소 회전 반경을 지정합니다. 에커먼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비용 함수를 생성할 때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후진보다는 전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후진 방향의 코스트를 디폴트 값인 1보다는 약간 높은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돌 검출을 위해서 스테이트 밸리데이터를 미리 지정해 놓은 비클 코스트 맵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제 오브젝트를 설정을 합니다. 이때 사용한 오브젝트는 밸리데이터 비클 코스트 맵이라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플래너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시작 상태와 종료 상태를 입력해서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인터폴레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경로의 각 세그먼트가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정한 숫자만큼 경로를 일정 길이로 나누는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생성된 경로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계획된 경로 출력 중에서 지금 제가 바이디렉셔널 RRT를 사용을 했으니까 시작 상태에서 확정된 트리와 목표 상태에서 확정된 트리 둘 다 그려주고요. 그리고 최종 경로 계획 결과도 같이 그려줬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진을 해서 장애물을 회피하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목표 지점 근처에서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방향을 바꾸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전후진을 한번 반복을 해서 이제 목표 위치에다가 차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차하는 모습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패스 플래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보아온 샘플링 기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보셔서 느끼셨겠지만은 이러한 샘플링 기반 방법들은 무작위로 샘플링 되는 상태를 연결하기 때문에 샘플링 되는 상태에 따라 계획되는 경로의 품질이 결정되고요. 공간을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샘플링 기반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하는 샘플링도
문제의 형태에 맞춰서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유니폼 샘플링과 가우시안 샘플링이 있습니다. 자, 유니폼 샘플링은 디폴트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 전체에 균일하게 샘플링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표현하기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넓게 펼쳐진 공간 안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과 같은 이런 장애물을 제외한 열린 공간이 작은 곳 이런 곳에서는 골목을 통과하는 그런 샘플들이 잘 찍혀야 되는데 이런 샘플을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경로 생성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우시안 샘플링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장애물의 경계 근처에 집중적으로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장애물의 밀도가 높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장점 때문에 또 넓게 펼쳐진 공간에서는 별로 샘플 생성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경로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샘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제공되는 샘플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된 샘플러를 만드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트 샘플러 클래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샘플러를 직접 설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샘플러를 수정하는 방법은 아래 코드와 같이 이제 기존의 패스 플래닝하는 알고리즘에서 코드에서 플래너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 옵션으로 스테이트 샘플러를 그냥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러로 그냥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유니폼 샘플링이 되기는 하지만 만약 유니폼 샘플링을 내가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샘플링을 지정하고 싶다 아니면 유니폼 반 가우시안 반 샘플링을 해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탐색하도록 커스텀 샘플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러를 지정하고 그냥 플래너에다 입력하면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제에는 PRM에 대해서 적용을 했지만 RRT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맵을 학습을 해서 시작 상태와 목표 상태가 주어지게 되면은 시작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는 최적 경로 상의 샘플링을 함으로써 검색 속도도 높이고 생성된 경로의 품질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방법은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반면에 이 방법은 최적 경로상의 샘플링을 하게 되죠. 이 방법을 모션 플래닝 네트워크 줄여서 MPNet이라고 합니다. 이 딥러닝 모델은 맵을 학습에 맞게 인코딩하는 부분과 시작 상태, 종료 상태, 인코딩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학습은 기존의 전통적인 플래너가 수행한 경로 탐색 결과를 이용해서 지도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는 MPNet을 이용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지정하는 MPNet SE2 오브젝트도 지원하고요.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직접 사용자가 만들고 싶을 때 MPNet의 기본 구성을 템플릿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는 MPNet 레이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에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도 필요로 하니까 이 데이터를 인코딩 해주는 함수, 그래서 MPNet Prepare Data 함수도 지원을 하고요. 학습 완료한 MPNet은 스테이트 샘플러 형태로, 앞장에서 봤듯이 스테이트 샘플러 형태로 사용해서 샘플링에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래너 MPNet이라는 플래너 오브젝트를 사용해가지고 또 이런 MPNet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MPNet을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툴박스 안에는 미리 트레이닝 해둔 모델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피스 맵 MPNet이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의 맵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요. 더빙카 모델을 이용해서 패스 플래닝 하도록 미리 트레이닝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메이즈 맵 MPNet은 저희가 무작위로 자동 생성되는 미로 맵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패스 플래닝 하도록 만들어둔 학습을 시켜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따로 학습시킬 필요 없이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을 하면 또 쉽게 접근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맵을 이용해서 패스 플래닝을 한번 해보죠. 자, 패스 플래닝을 위한 기본 코드는 다른 패스 플래닝과 동일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스테이트 밸리데이터 정의하고요. 플래너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시작 상태, 목표 상태 입력해서 경로 생성하는 거.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달라진 건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메이즈 맵 엠피넷 모델을 로드를 한다는 것과 이 로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플래너 생성 시에 입력 인자로 사용하는 엠피넷 SE2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플래넷 엠피넷으로 만들어지는 플래너는 엠피넷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수행하는 바이디렉셔널 플래너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 충돌이 없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 경로 주변에 굉장히 최소한의 샘플만 발생시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성된 샘플이 효과적으로 충돌이 없는 경로를 만들지 못할 때에는 지금 확대된 그림에서와 같이 밝은 연두색으로 표현되는 RRT로 이렇게 그때만 딱 제대로 경로를 생성하지 못할 때만 RRT로 전환돼서 이렇게 연두색 점을 갖다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경로를 생성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는 스테이트 샘플러 형태로 엠피넷을 적용하는 예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맵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엠피넷을 만드는 그런 예제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RRT의 베리에이션은 플래너 컨트롤 RRT입니다. RRT에서는 새로운 상태를 샘플링을 할 때 로봇의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키네매틱스나 다이나믹스를 가지는 상태의 어떤 로봇을 위한 경로 생성을 한다 그러면 로봇이 생성한 경로를 로봇이 만들어 놓은 경로를 추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키노 다이나믹 플래너는 일반적인 지오메트리컬 플래너들이 가진 자유도를 희생하는 대신에 시스템의 키네매틱 모델과 제어기를 반영을 해서 추종 가능한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키노 다이나믹 플래너에서는 플래너 내부에 로봇의 모델을 정리하고 샘플링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제어기를 사용해서 새로운 상태의 유효성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스테이트 프로파게이터라는 클래스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코드를 보게 되면 다른 건 동일하고요. 모바일 로봇 프로파게이터라는 프로파게이터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바이시클 모델 혹은 에코논 모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바퀴형 이동 로봇의 키네매틱스를 표현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프로파게이터를 이용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스테이트 밸리데이터, 프로파게이터 이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정의를 해서 플래너 컨트롤 RRT 오브젝트에 입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결과를 보면 트리 자체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최종 경로 계획 결과를 보게 되면 바이시클 모델이 추종할 수 있는 곡률이 완만한 형태의 경로가 생성된 게 보입니다. 되게 둥글둥글한 경로가 보이죠. 기존의 RRT에서는 볼 수 없던 경로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는 모바일 프로파게이터라는 프로파게이터 외에도 사용자가 자신의 로봇이 가진 복잡한 키네매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테이트 프로파게이터라는 클래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에 포함된 예제에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트랙터 트레일러 같은 복잡한 키네매틱스를 가진 로봇 형태에 대해서 트랙터 트레일러 전용 프로파게이터를 만들어서 경로를 계획하는 예제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예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비디오에서는 PRM과 RRT 그리고 몇 가지 RRT의 베리에이션 알고리즘과 RRT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매트랩 모바일 로보틱스나 아니면 자율주행 웹 포털에 대해서 웹 포털로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에 소개된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온램프라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간단히 사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온램프를 검색하시면 해당 과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스웍스의 김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